미국 국민들은 안전한 국경, 안전한 도시, 그리고 합리적인 지출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뤄냈죠. 첫 100일 동안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것을 해낸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성과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미국 건국 이래 최고의 행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해 주셨고 부당한 대우도 받으셨죠. 제 차를 불태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본인의 차격토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1,500억 달러나 절감했죠. 믿기 어렵습니다. 네, 1,600억 달러쯤 될 겁니다. 누가 정확히 세겠어요. 더 컸을 수도 있죠. 아직 집계되지 않은 일들도 진행 중이라 그 수치는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수치로 잡히진 않았지만 여러 일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성과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끄는 멋진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82.08을 기록했고요. 오늘 3.4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6일 연속 상승하더니만 오늘은 3.41%의 하락을 맞이하면서 연속 상승의 기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갑자기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지 100일이 넘는 시점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내각회의에 등장해 걸프 오브 아메리카의 모자를 쓰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지 밈에서 이름을 딴 부서인 도지 부서는 바로 연방정부의 예산 낭비와 관료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부서인데 정부 효율 부서라고 불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제안되었으며 선거 후 트럼프는 이를 자문조언기구로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도지를 주도하면서 연방 부처를 넘나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특수정부 직원의 신분으로 도지를 맡고 있고 이는 그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경영과 활동이 겹치는 이해충돌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도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기 위험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도지 출범 이후 일론 머스크의 팀은 100명의 규모로 빠르게 확대되어서 거의 모든 부처에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비영리 단체나 민주당 측에서는 기존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 유권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강력히 지지하며 오히려 성과를 칭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 기간 중 일론 머스크는 최소 2조 달러의 절감을 공약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훨씬 낮아진 수치를 내놓고 있긴 한데요. 앞에서 봤던 영상을 보게 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도지의 활동을 통해서 1,6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수치도 좀 신뢰의 여부가 논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지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예산 삭감 목록 중 8억 원짜리 계약 해지를 8조 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포함됐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보고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을 절약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낭비되고 있던 세금과 예산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고요. 시간이 100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길었다면 더 깊게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냉정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제약과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국방 예산에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을 건드리기 전 그만두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도지는 메일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조기 퇴직을 권유했고 7만 5천 명 이상이 사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지는 기관의 폐쇄와 통합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부서인 국제개발처는 부패로 가득한 범죄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직원을 대기 발령시키기도 했고 또 해외 원조 중단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급진적인 삭감의 방식은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논란을 낳기도 했고 이 공화당 내부에서는 문제 많은 기관을 구조조정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머스크가 관료 사회를 난도질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너무 폭탄같이 많은 일을 갑자기 처리했다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 덕에 정부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좋은 목소리가 나오며 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 부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1분기 어닝 발표에서 갑작스럽게 도지의 활동 축소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이 5월부터는 도지 부서에서 주에 1일 또는 2일 정도의 시간만 쏟겠다고 밝혔고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할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또 6월 로보택시 서비스의 공개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는 것은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와 도지의 연루 소식이 일부 유권자들의 차량 구매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이 테슬라 CEO의 정치적인 사적 행동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판매 감소나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주 입장으로 이 사태를 보게 된다면요, 다시 테슬라의 CEO로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또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더라도 이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팀 자체는 계속 활동을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실제로 언론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도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방의 각 기관에 배치된 채 적지 않은 권한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도지부서의 활동은 계속될 것 같으며 앞으로 테슬라의 CEO로 돌아온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끌어내려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로 평가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매체에서는 도요타와 웨이모의 협력이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가에서는 웨이모가 자율주행 무인택시 분야에서 선발주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런 회사가 도요타와 손을 잡게 된다면 더 많은 로보택시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큰 압박이 될 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도요타와 웨이모를 대항해 어떤 수를 두게 될지가 매우 궁금해지고요. 일론의 테슬라 CEO 복귀는 정말 올바른 타이밍에 행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웨이모와 도요타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도요타가 제공하는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선택할지 아니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선택할지 소비자의 선택도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장기 성장 동력을 주목하는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규모가 2050년경이 되면 약 5조 달러에 이를 거다라는 매우 희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를 AI 복합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기차를 넘어 AI와 로보택시 분야가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개발 중인 슈퍼컴퓨터 도조와 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예상 주가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올해 곧 있을 AI 데이에서 로봇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혀 정말 테슬라에서 AI 데이를 하게 될지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의 가치는 약 주당 62달러, 이 목표 주가의 20%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충전 네트워크와 배터리, 로봇 등 미래의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50년경 정말로 5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상위 20개의 자동차 회사의 매출의 총합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고,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가 연매출 10조 달러 이상의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 속에서도 모건 스탠리 등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단기 약재에도 테슬라를 여전히 매수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로봇의 가치가 테슬라에게 정말 들어가게 된다면 테슬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자라면 단기 변동성에 매몰되지 말고 테슬라의 장기적인 AI와 로봇 성장의 스토리에도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6월에 시작되는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의 시작이 카메라를 이용한 AI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로봇으로 이어지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용되는 차량은 모두 모델 Y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의 공장에는 기가 캐스팅으로 찍혀져 나온 많은 자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 자동차의 부품으로 보이는 금속 물질의 형태가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바로 이 글씨들인데요. 이 글씨 부분을 좀 크게 해서 확대해 본다면 알 수 없는 의미의 글씨인 RTTX라는 글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씨가 뜻하는 바는 바로 로봇 택시의 약자를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 촬영한 이미지에서는 약 400개에서 500개의 사이버캡의 캐스팅이 보이게 되는데, 이 회사가 오스틴에서 제공하는 초기 운행에서는 이 로봇택시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준비하고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자, 아무래도 초기에는 모델 Y를 이용한 로봇택시를 시작하고 이후에 점점 확장이 된다면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요. 이 웨이모와 도요타의 연합의 싸움에서 사이버캡은 본격적인 승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과연 테슬라는 로봇택시와 로봇 분야에서 약속한 미래의 가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하고요. 이 향후 몇 개월의 기술 발표와 실적이 그 열쇠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일론 머스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